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두 번째 과목이죠. 농업재보험법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과목에서 손해평가 요령까지도 초과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과목에서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농업재보험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의 과목 명칭은 농업재보험법령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먼저 농업재보험법하고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먼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먼저 모든 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뭐냐 하면요, 농업재보험법은요, 이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그리고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목적물이 있습니다. 자, 농작물이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임산물이죠. 세 번째, 양식 수산물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양식인데 자연산 나오면 이거는 틀리죠. 네 번째,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그래서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축산물 하면 이것도 틀리게 됩니다. 목적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 2과목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맞게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조문, 모든 조항이 거의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하기 쉽습니다. 특히 3과목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목적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세 가지인데 또 네 번째 이 외에 다른 거 이렇게 지문 넣으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목적인데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두 가지 출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는 매번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이 과목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는 꼭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자기 거로 용어를 만들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농업재해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여러분, 병충해는 병해와 충해의 합성어죠. 합한 말이죠. 조수해, 세조자에 짐승수자. 여러분, 멧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멧돼지가 막 농장 밭 내려가지고 막 농작물 다 파헤쳐가지고 피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질병 또는 화재. 자, 이하 농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와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를 우리가 농업재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업재해보험인데요. 여러분, 농업재해보험이란 나오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여러분, 재산이잖아요. 근데 인명피해 하면 이것도 틀리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에서는 문제를 약간 교묘하게 살짝 바꿉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 나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자의, 여러분 보험 가입자예요. 가입자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에 여러분 특히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사 있잖아요. 뭐 뭐뭐와 또 뭐뭐에게 이렇게 했을 때 앞과 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자하고 사업자는 다르죠. 그리고 보험금과 보험료 다르듯이. 자, 이런 문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 문제에서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 네 번째, 보험료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보험료하고 보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보험금, 자, 사업자가 있고 가입자가 있으면 가입자가 주는 걸 보험료예요. 사업자에서 가입자에게 주는 걸 보험금이죠. 그래서 보험금이란 나오죠? 보험금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지금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 자연재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농작물은 물, 흙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우라든지 태풍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그것을 담당하죠. 특히 이제 국가가 나서서 재해보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자, 그 먼저 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지 그 필요성. 일단 자연재해 피해가 큽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 있죠. 농업인들은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한번 피해를 보게 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보험을 통해서라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의 목적과 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시범사업이 나오는데요. 시범사업이란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예요.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국 지역에서 실시한다? 아니에요. 시범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67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뭐 벼, 고추, 사과 등등.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농작물이 만약에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시범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역이 아니에요. 이 점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부분 여기 과하고 은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또는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도 가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누구하고 하는지, 또는이 되는지, 또는 협의를 거쳐들이 나와요.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농장, 해장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농장과 해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발음하기가 굉장히 좀 길다 보니까, 그렇죠? 농장, 해장으로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5년마다. 자, 숫자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뒤에 숫자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법령이잖아요. 법령이다 보니까 대부분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법령은 사실 매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있는데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매년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숫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자, 먼저 재해보험 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재고 방안에 관한 사항, 자,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장 또는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포함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사항들,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에 꼭 그 밖에가 나옵니다. 네, 그 밖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로 해가지고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은 꼭 항상 그 밖에가 이렇게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인데, 어떨 때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손해평가인 교육도 여기서 수립돼야 된다? 아, 이거는 손해평가인 교육 여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오답이죠. 네, 오답이에요. 자, 손해평가인 교육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농장과 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까는 기본계획이었잖아요. 이제는 발전 계획이죠. 그리고 네 번째, 농장과 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자, 26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통계 수집 관리예요. 이거는 저 뒤쪽에 조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26조에 따른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지문, 조문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또는, 이제 또는이에요, 여러분. 과가 나오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농장 또는 해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 그 밖에도 나오죠.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0이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게 많은데 나중에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다른 기관장이 될 수 있어요. 기타 다른 기관장, 행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심의회 의장 등등의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대통령령이 아닌 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또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 아닌 기관장을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거의 대통령령인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심의인데요. 심의회. 자, 이 법에 따른 농업 재보험 및 농업 재보험에 관한 여러분 여기 농업 재보험이고 여기는 농업 재보험이에요. 네. 이거는 재보험 사업에 관련돼서는 또 뒷장에 뒤쪽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재보험이고 여기는 재보험이에요. 자, 이러한 것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장 소속으로 농업 재해보험 심의를 두고 해장 소속으로 어업 재해보험 심의를 둔다. 자, 농업이니까 농장이고요. 어업이니까 해장이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사항들인지. 먼저,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자, 어떤 사항을 심의하냐? 첫 번째,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농업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농업 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 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그 밖에 농장 또는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여러분, 이 항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이게 팁인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딱 2자 또는 1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해보험의 목적은 재정이죠? 재정. 다음에 보상이죠. 보상. 방법, 방절. 그래서 목적은 재정 보상 방절이다. 그리고 농업 재보험은 이거는 재보험이죠. 재보험은 뭐냐면 기본 가입자하고 원보험사가 있으면 이 원보험사하고 다시 보험사 간에 또 다시 그 이험을 부담하기 위한 그러한 다시 절차잖아요. 재보험을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나중에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요약을 하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면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필기하시면서 요약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체화된 그러한 그 요약본으로 요약 그 스킬로 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이것도. 이어서 심의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에, 여기 이내에요. 이상 이런 것 나오면 참 이상한 문제가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명, 21명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 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각 농장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여기 기억, 차관이에요. 자,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은 차관, 농림축산, 농장의 차관, 회장의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거기에서 이제 뽑는 거죠. 자, 대부분 다 농장 회장인데, 여기서는 위원장은 이제 차관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거나 이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농장 또는 회장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 이거는 장관이 아니죠.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자, 3급 기억하세요, 여러분. 3급이에요. 공무원은 3급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3급 공무원, 3급이죠.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길잖아요. 이거 디귿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앞에만 이것도 딱 따가지고요. 금, 산, 기, 행. 우리 저기 지방에 가면 금산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산사를 기행한다. 그래서 금산기행.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자, 금산기행. 이거 3급이고요. 이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심의에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줄 수 있다. 분과위원회. 그리고 심의회는 그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 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법 조문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해서 한다. 하여야 한다고 한다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은 정확하게 그 조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 무슨 령? 대통령령. 여러분 이거 체크 잘하세요. 계속 대통령령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원장은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그러면 먼저 이 원장의 직무,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 이 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이 원장을 보좌하며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대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행할 수 없다. 틀리겠죠.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언제? 부재 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회의인데요. 그러면 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 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누가? 위원장. 그 의장이 됩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 또 나오죠? 3분의 1이죠? 과반 아니에요. 과반 아닙니다. 2분의 1 아니에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자, 이건 소집이고요. 그죠? 이제 심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자, 여기는 3분의 1이지만 여기 가반이죠. 근데 여기를 또 3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답이 되겠죠? X. 개의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연다는 얘기죠. 개의.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관련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들 숫자 3분의 1인지 가반수인지, 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3분의 1, 뭐 가반,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회의 관련해서는 뭐 어렵지 않지만 가끔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원들 경우에는 해촉하는 그런 또 조문이 있어요. 자, 이원의 해촉. 자, 해촉인데요. 농장 또는 회장은 이원이 또는이에요. 농장 또는 회장은 이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원을 해촉할 수가 있다.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심신장애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세 번째,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이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예요.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키워드 팁인데, 여러분, 해촉할 수 있다는데 해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법도 있지만 상법보다 사실 농업재해보험법 관련 조문들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첫 번째 수업이지만 앞으로 이 과목에서 두 번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취득,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